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 호조판서 김명원 예조판서 이증 공조참판 이노 형조참판 이충원 이조참의 이광정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저녁에 후 참장을 만나보고 이어 품첩을 올리니 참장이 다 보고 나서 고야께서 나를 차견하여 기국에게 주본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왜를 위해서 본공을 청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 품첩은 주된 뜻을 상실하였다고 하기에 신들이 강력히 본공을 본국에서 청하는 것은 의리상 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위한 계책이라고 본공을 허락한다면 본국은 처치만을 삼가 기다릴 뿐이다 라고 반복하여 수차 말하니 참장이 조정에서 어찌 외적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는 곧 귀국을 딱하고 민망하게 여겨 속국을 구원하려는 것뿐이다. 고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야는 철군하여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유정의 병마는 압록강을 방수할 뿐 다시는 귀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적이 다시 오더라도 조정의 구원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찌 그러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변하복이 이미 복주되었으니 물을 만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 나머지는 정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 옥사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추국은 잠은 미진한 점이 있다. 변하복이 이미 역적으로 복주되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종용을 받은 사람이 없다. 어찌 변하복 한 사람만이 역모를 하였겠는가. 이것으로 미뤄 보건대 역적을 도제함이 허술하니 다시 참작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회개하기를 삼가 하교를 받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엉천, 곽희수, 곽대년 삼손을 모두 가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곽희수를 우선 형추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곽희수를 4차 형문하였으나 승복을 하지 않으니 가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배에 대한 여부는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추국청이 회개하기를 곽희수는 기식이 엄하여 그의 죽게 되었으니 정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정배해야 할 자는 정배하고 분간해야 할 자는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추국청이 회개하기를 김엉천, 곽대년, 삼손, 지원, 임권희, 정대기는 정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고 서순덕, 장세곤, 노세홍은 분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여섯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본도에 수금된 사람 중에 변하복이 본도에서 한 초사에 보이지도 않고 도목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자가 90인이며 변하복이 본도에서 한 초사에만 나왔고 도목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가 96인인데 모두 분간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변화복의 초사에 나왔고 또 도목에도 기록된 자는 김은수 등 20인인데 그들은 정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잡아다가 추국해서 정죄하는 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20인은 모두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7번째 기사 군공청이 아래기는 공청과 사천에 대해서는 적의 참수가 1급이면 면천시키고 2급이면 우리미를 시키고 3급이면 허통시키고 4급이면 수문장에 제수하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통되어 직이 제수되었으면 사족과 다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을 참수한 수급이 10 내지 20급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목대로 논상한다면 산호 같은 천인이라도 반드시 동반의 정직에 붙여진 뒤에 거만두어야 하니 관작의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인, 백정, 장인, 산척 등의 천류라 하더라도 직급을 뛰어넘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장 오돌 같은 유가 그런 등속인데 물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신가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대신에게 물어보니 벼슬이 주부에 이르렀으면 의당 주부의 직위에 준 뒤에 아직 논하지 않은 공은 다른 상으로 주고도 무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통과한 뒤에 한 푼 서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와 같이 한다면 이들이 싸움에 임하여 누가 힘을 다해 싸우려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류 8번째 기사 인시와 묘시에 사방에 안개가 껴었다. 오시부터 신시까지 햇머리가 졌고 초저녁에는 붉은 구름 4줄기가 건방에서 일어나 간방으로 향했는데 길이는 6, 7척쯤 되었고 너비는 1척쯤 되었으며 얼마 있다 사라졌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9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옹원이 응사가 공무를 고을했다 하여 응사를 추고할 것을 청했는데 이런 농사철에 꽁을 잡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응사는 우선 9월까지만 사냥을 파하도록 하라. 혹시라도 서울에 올라와 있는 응사가 있으면 모두 돌려보내러 농사를 짓게 하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9일 병술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양산군수 변몽룡이 제멋대로 외적에게 거를 보내 화친을 구했다고 하니 회개하고 경악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가장 군율에 관계되는 바이니 의논하여 조처하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9일 병술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림이 풀린 뒤에 국고의 곡식 이외의 민간의 침반일은 일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곡식이 귀하기가 금과 같으며 굶어 죽는 자가 많은 것도 모두 여기에 기인된 것입니다. 곡물을 민간에 유통하게 하고자 하여 저번에 무명을 사드릴 것을 개청하였고 요즘 황조 860석을 가지고 사들인 무명이 48동의 면주 40여 필이고 배가 2필입니다. 이 때문에 쌀값이 조금 내려 백성이 이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 조도 의사 박홍로가 보낸 군 향주 1700녀석이 지금 강에 도착했으니 이 곡식을 덜어내어 무명과 은자를 사들여서
경성에 사는 대수 인민들의 조석기니가 급박함을 조금이나도 늦추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군 향곡을 많이 소비하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9일 병수 레반직에서 상이 평안감사에게 하유하였다. 본도는 피폐함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겸하여 중국군을 지대하고 또 지금 주사가 나오고 있다. 물선이 전만 못하나 먼 지방에서 봉진할 수 없으니 경은 주수기까지를 한정하여 봉진하지 말도록 하라. 혹 봉진할 물건으로 시제하여 보수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뜻으로 다 이르라. 이는 경의 일시적인 참작에 달려있는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알고 있으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경상도관 젤사 한효순의 장계를 보건대 양산 군수 변몽룡이 도은수와 감사의 영도 없이 스스로 제 뜻만을 가지고 외적에게 서한을 교통했다니 잡아다가 추국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몽룡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도 원수에게 추문하게 하여 굴령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변몽룡의 죄는 마땅히 굴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지만 서장을 가지고 온 최기의 말을 듣건대 당초 몽룡이 최기로 하여금 각처의 적세를 두루 탐지하게 할 때 혹 적에게 잡히게 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써주면서 잡힐 경우 이 편지를 주고서 적중에서 벗어나 돌아올 길을 도모하라고 했는데 적중에 이르자 모두 그가 정탐자라고 의심하여 죽이려고 하므로 부득이 그 서한을 주었더니 각처의 적들이 차례로 돌려보면서 답까지 써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곡절은 자세히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잡아다 추국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최기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몽룡이 바로 최기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군중의 모든 일은 도원수가 주관하고 있으니 도원수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백간의 산류는 매순에 제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죽거나 상을 당한 자는 요미가 아니면 상사를 치러낼 수가 없으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법전에는 녹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후 등록 50일 안에 상을 당한 자에게는 후 등록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산류를 받고 있는데 죽었거나 상중에 있는 자에게는 후 등록을 주는 예의에 따라 후순의 산류인 미두를 제급하여 치상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호 참장 이름은 택이다. 시랑 고 양겸의 차관으로 와서 우리 국왕에게 주본을 올려 외노를 봉해주기를 청하라고 협박한 자이다. 접견하였다. 도승지 장운익이 아르기를 참장을 접견하실 때 있을 그와의 설화에 대해 이미 강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의로 따진다면 외적은 불공대천의 원수요 형세로 따지면 감히 중국의 지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미 군사를 조발하여 적을 섬멸시켜 주기를 청한 지가 아직 두어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외의 본공을 청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두 조목을 가지고 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당연하다. 대의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김수를 구류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니 장운익이 아르기를
사실이 아닌 듯 합니다만 양언과 정승미, 조지현이 두 관리가 다 주문을 받았다고 하니 주문이 끝나는 동안은 필시 유치해 두고 기다리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호택과 제베레를 행하였다. 상이 대인이 멀리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뜻으로 위로하니 호택이 말하기를 고약께서 양겸을 말한다. 귀국을 위하여 선차하기 위해 나를 전차시켜 이곳에 와서 상의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육조 판서와 대신들에게 계진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 대인께서 본국의 일에 대해 곡진히 주선했으니 그 언덕은 헤아리기가 어렵소. 배신이 이미 와서 아렸는데 대개 군신의 뜻이 모두 한 가지라오. 삼가 덕근데 금주, 복주의 양식 2만 여석을 흠사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그 공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확실하오. 그렇다면 의지할 바 없는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가 있게 되었소이다 하니 호택이 말하기를 제가 조선 사람들이 거의 다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고약께 보고했더니 고약께서 석약께 품달하였고 석약께서는 금주, 복주 지방의 양식 22,700석을 조선에 흠사하여 국왕에게 맡겨 조처하도록 하자고 제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이 두 수비에게 일로에서 함부로 지공받는 군사들을 잡아서 돌아오라고 했으니 이 뒤로는 함부로 지공받는 자가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또 동경 장사들은 공은 많은데도 죄를 받아서 송경락은 관직에서 떠났고 이 제독은 한직에 있습니다. 또 송경락은 담의자가 군중의 일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한 것이 많고 과도의 논의에 급을 내어 세월만 보내고 결단하지 못한 자입니다. 만약 송경락의 일찍 귀국의 일을 결단하였더라면 지난해 8월에 이미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 고야는 매우 강직하고 명석한 분으로 귀국의 일에 대해 힘을 다하여 조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임해 보내어 국왕과 서로 의논해서 주본을 올려 본공을 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귀국이 말한 바대로 따른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0병은 모두 철수했다가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지키면서 조선의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임을 전일 여러 제신을 만나 이미 다 말했고 또 2통의 문서도 보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 양겸이 외를 본공해 주도록 제주하기를 청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황은이 만극한데 고 대인이 본국의 일을 곡진히 돌봐주시니 은혜 또한 후하오. 그러나 본공하는 일은 바로 중조에서 할 일인데 본국이 어떻게 감히 그 사이에 참여하여 의논할 수 있으며 제청까지 할 수 있겠소이까? 더욱이 저번에 이미 배신을 보내어 충적을 선멸해 주기를 청했는데 아직 2달도 채 못되어 또 본공할 것을 주청하여 전청을 번독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의 소재를 대인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니 호택이 말하기를 과도가는 외의 불경스러움이 여전하다. 본공을 허락하는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고야는 원병을 청해도 군사를 출동시킬 수 없고 굴량을 청해도 양식을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본공한다는 설을 하는 것은 목전의 급박함을 늦추기 위해서이다고 했습니다. 귀국이 곧바로 주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2월 이후 적의 정세를 사실대로 진달하고 그 끝에 은미하게 본공의 뜻을 진달해도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대인이 정중하게 분부하시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이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위태하고 절박한 사정만을 진달하고 삼가 중조의 조처와 지휘만을 기다릴 뿐 본국이 어떻게 감히 주본을 올려 봉해주기를 청할 수 있겠소이까? 이 일은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호택이 말하기를, 심유경이 이미 행장과 본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은 군대를 동원해 칠 수도 없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여 칠 수도 없고 또 본공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 외적이 바다를 건너갈 기약이 있겠습니까? 여러 해를 머물러 있고 가지 않아 10 내지 20년이 된다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점점 위급하게 될 것이니 제3 생각하시어 10분 선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와서 고위야가 분부한 뜻을 극진하게 개진하여 아래로 배신들과 모두 이미 상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국이 조선의 말을 미덥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필코 제청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본국은 조정의 조처만을 기다릴 뿐 상국을 지휘하는 일은 의리상 감히 할 수 없소이다 하니 호택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시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3 간곡하게 개진한 뜻을 모쪼로 배신을 시켜 고야에게 가서 진달하게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한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도승지 장운익에게 이르기를, 잠자기 총독이 나온 뒤에 저 외적의 정세를 주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로울 것이 없겠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고 양겸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실정하려는 것이니 주본을 올리는 일은 대의에 있어 따를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다만 요즘의 변보르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주문해서 호택의 희망에 부응해 주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하고 홍이상은 아뢰기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적의 정서를 사실에 의하여 주문하게 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들이 공손하다는 내용을 성심으로 주본을 올려 진달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늘에는 출입하며 노략질하는 일이 없다는 것만 말하면 된다 하니 운익이 아뢰기를, 이 일은 예를 파한 뒤에 조용히 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역적 변하복과 기축룡의 역적 정여립의 무리로 변승복의 아우였다. 그 당류를 잡아 고발한 사람에 대해 참작하여 마련하여 등급을 나누어 논상할 것을 추국정 당상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병중이라 정신이 혼미하니 모든 일이 그저 아득하기만 합니다. 후 참장이 이번 걸음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여 나라의 존망에 달려 있는데 신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마침 큰 병을 얻었기 때문에 말이도 아릴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일전에 김명원이 사람을 시켜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호 참장이 내가 귀국의 큰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강로이하가 병을 핑계대고 나와 보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슨 무리인가 무슨 도리인가 라고 했다 하기에 신이 못내 미안하여 편지를 써보내 사과하자 호 참장이 즉시 회서를 보내고 또 고 군문의 제수 2책과 선유 부고 1록을 아울러 보내왔습니다. 신이 이것을 받은 지 2일이 되었으나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부족하여 지금까지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삼가듣건대 어제 이미 행궁에서 호 참장을 접견하셨다니 조정의 의논도 이미 아래에서 결정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호 참장이 보낸 서한을 신이 사사로이 보고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는 바입니다. 삼가 고 실랑의 의중을 자세히 헤아려 보건대 지난해 김수의 사행 때에
지난해 6월 이후 적정의 흉패스러운 정상이 많이 진달했는데 김수가 북경에 도착했을 때는 고시랑이 요양으로 나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정의 과도가는 주, 주본을 이곳을 떠난 날짜와 달서를 분간해 보지도 않고서 번거로운 말이라고 탄창을 올려 일제히 고 총독까지도 아울러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상서 같은 이도 이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분소하지 못하고 언자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어 주장하여 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금년정월 고 총독이 요양으로 나온 뒤에 있었던 적세를 자세히 갖추어 명백하게 아뢰게 하면 자기도 공박과 비방을 면할 수 있고 큰일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의 본 마음인 듯하니 우리로서는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경락과 고 총독이 처리한 데 대한 득실은 알지 못할 점이 있으나 이 두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본다면 고 총독의 인품은 탁 트여서 사리에 밟고 일을 당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어서 송씨랑처럼 거조가 은밀하고 음침한 사람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석상서는 충현한 사람으로 그 명성이 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변을 당한 초기에는 마침 병부에 있었는데 깊이 걱정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기를 한 집안 일처럼 했을 뿐만 아니라 청하는 것이 있으면 곡진하게 따라주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우리나라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모두 석상서의 힘이었습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자들에게 공박당하여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시랑 등과 함께 서로 잇따라 떠나게 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위태로울 때에는 조주하고 숭함이 있어 곡진이 포용하여 한 사람도 우리에게 불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했었습니다. 지금 송경락과 이 제독이 모두 파직되어 돌아갔고 고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일체의 일을 굳이 거절한다면 원래 대국에 의지하여 회복을 도모하려던 처지인데 끝내 중국에서 일을 맡고 온 사람들이 모두 손을 돌리고 화를 내면서 동심 협력하여 들지 않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형세가 더욱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국가를 위해서는 이 사람의 영접을 융승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요동으로 나온 뒤에 심희수가 나아가 만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호 참장이 제신 한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명석하고 민첩한 제신을 특별히 가려 급히 보내어 그 말을 듣게 하는 한편 요즘의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게 하소서. 또 지난해 주보는 형세가 안타깝고 박절한 데서 나온 것이요 감히 장황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 다음 신랑에게 사과하면서 본국의 금난을 구제해 달라는 뜻을 극진하게 말한다면 신랑의 마음이 반드시 풀릴 것이고 앞으로도 난처한 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그가 기록해 놓은 조그만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국초의 어떤 대군이 영경에 조회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종 문 황제가 육부 상서 건의 하 원길 등으로 하여금 날마다 찾아보게 하고 어떤 날에는 내전에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두가 인심을 수렴하는 의도에서입니다. 지금 이 호 참장도 총독의 명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연위하는 등의 이 일은 물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니 재상들로 하여금 날마다 번갈아 참견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또한 중국 관원을 경대하는 예의에 부합할 듯합니다. 신의 말대로 조정에 이 뜻을 내리셔서 반복하여 익히 의논케 하여 일이 지난 다음 취급하기 어려운 후회가 없게 하신다면 신은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아래 이를 보건대 병을 앓는 중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국사를 걱정하고 있으니 경의 남다른 충성에 애절함을 느낀다. 다만 고신랑의 인품이 송신랑보다 심하다. 그의 사세를 보면 직설적이고 기탄하는 것이 없으니 그 내용은 황홀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를 지적하여 어부의 공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성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헐뜯고 위협하여 역추의 봉자까지도 청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에 이르러서는 내가 말을 잇고 싶다. 이러한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걱정하는 것이다. 적세를 명백하게 갖추어 진달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 승지에게 일렀는데 오늘 비변사의 의논도 그러했다. 그러나 상조하는 것은 아마도 미안한 듯하니 병부에 이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경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아랫 말들은 비변사와 더불어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해평부 원군 윤근수가 아래기를 전일 신이 송경락을 접대할 때 자주 하유를 받아들었는데 신들로 하여금 송경락에게 풍수를 구해오라고 하셨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책사 섭정국이 이 술수에 능통하다고 했는데 어제 비로소 남방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윤근수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벼슬이 승관에 올랐으나 나라 국가가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한 번의 기계나 한 사람의 어진이를 선거해서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제 겨우 잡수를 하는 황탄스러운 사람을 번독스럽게 군부에게 고했으니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하니 전교하기를 섭정국이 지리에 신묘하게 달통했다면 이는 내가 만나보기를 원하는 자이다. 영은 비밀이 국도의 형세나 기타 술수에 관한 일들을 물어서 밀봉하여 드리라 하였다. 아이고.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오시에서 미시까지 한 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유성령이 또 아뢰기를 삼가 선교를 받더니 신은 흐르는 눈물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운 운명에 봉착하면 마치 사람의 몸에 무거운 화약이 있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백방으로 출산해 많은 계리어를 한 다음에야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 형세가 알을 쌓아 놓은 것과 같아 뜻밖의 화환이 또한 어떤 일에서 발발할지 모를 심정입니다. 따라서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모든 일을 곡진하게 대처하여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고신랑의 인품이 이 일을 당하면 과감하게 처리해 버리고는 다시 돌아보고 애석해하는 일이 없는 듯합니다. 이른바 어부의 공을 거론한다고 한 한마디 말은 신이 병중이라서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말로 본다면 그가 분노한 기운을 타고 불측한 말을 지어내어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변이 다시 생기게 하는 것쯤은 한번 손놀리는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이 이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의 오늘날 근심은 오직 외적이지만 그 위에 화변은 외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조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나 저들이 상조하리 한다면 이 또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비변사 의논해서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장운익이 아뢰기를 어제 변 몽룡의 일로 정원에 하문하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신이 병 때문에 사진할 수 없어 의계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변 몽룡의 일에 대해서 그 사이에
곡절은 모르지만 조정의 명령도 없이 제 멋대로 각진의 외추에게 서신을 보냈으니 그 일이 매우 회개하고 경악스러울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바가 또한 중대합니다. 중국 장수도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안다면 조정에서도 모르는 일을 일개 변장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에서의 실율과 비교할 정도가 아닌데 원수가 어떻게 마음대로 추국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변장들이 탐장이나 장사들의 실률까지도 모두 잡아다가 왕옥에서 상세하게 추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과 그 죄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출사하여 전후의 전교를 보았기 때문에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당초 비변사에서도 잡아다 출국하려 했으니 선정관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입직 포수가 후원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이정형을 홍문관 부재하게 제수하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3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원은 주기의 자리인 만큼 금난한 때를 당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갯일이 기모를 도와야 한다. 지금 호 참장이 한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라 하니 행도승지 장운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뜻은 전일 이미 답전에 진달하였으며 대의에 있어 본공을 청할 수 없다는 곡절을 위해서도 호 참장을 적견하고 수작하실 즈음에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첩의 사연과 전의 소위로 살펴보건대 총독의 심사를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어찌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총독이 이미 유첩을 발송했고 또 호 잠장을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성을 내어 아무렇게나 불측한 일을 저지른다면 나라의 존망은 여기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 앞날을 생각하여 잘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본을 올리라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밖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곡진히 하고 공손히 하더라도 모두 총독의 마음에 맞는 일이 아니므로 끝내 그의 소원에 부응하여 노여움을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주본 한 통을 갖추어 고공이 송경락과 교체되어 나온 뒤부터 외적이 큰 기세로 노략질한 일은 별로 없으나 연애에 운거하고 있는 것은 전일과 다른 바 없다. 그러나 전년처럼 사방에서 출몰하여 노략질 하던 때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후에 있을 흉무에 대해서는 헤아릴 길이 어렵지만 현재 급박한 경보는 없어 호남과 영남의 백성들이 조금 편안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총독이 말한 것을 힘써 따르고 있다는 뜻을 보인다면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국가 대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망령스럽게 신의 뜻을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상의 예 제의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좌승지 이유중은 아래기라. 호 참장이 말한 것은 관계된 바가 아주 중대한데 신과 같이 혼미하고 용렬한 자가 어떻게 감히 경솔하게 의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의 하문이 정령하시니 어리석고 망령된 소견이지만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이를 조처하는 데 있어 반드시 먼저 의리의 소재를 보아서 대의가 있는 것이면 고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치에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되면 때에 따라 적당히 처리한다 해서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듣건대 고우시랑의 유첩에 외적의 정형을 명백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고 호 참장도 이러한 뜻으로 주문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신랑이 적정의 긴 헐로서 자신의 공로에 대한 징험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참장은 신랑이 지시한 뜻을 그대로 받들고 와서 협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랑이 요양에 나온 뒤의 적의 정세를 조사하여 실상대로 총독에게 보고한다면 진달한 적장의 보고에는 적이 노략질한 형세가 없으므로 총독은 반드시 이 보고서를 조정에 전달할 것이요, 교마의 자신이 소망을 이룬 것을 다행하게 여길 것은 물론 우리 측에 있어서도 이치 해로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이른바 일에 있어 변통할 수 있는 것이면 때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본궁을 주청하는 한 조목에 이르러서는 대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신이 아랜 고집할 뿐이다 인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덧붙여 말하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예제하소서 하고 우승지 홍 이상은 아래기를. 송은창과 이 여송이 조정으로 돌아간 뒤 과도간의 신하들이 분분하게 탄핵을 주청했는데 고 총독도 탄핵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석상서도 스스로 해명할 수 없게 되자 본국의 주본 한 통을 얻어서 도움의 자료로 삼으려 하고 있는데 고 참장의 일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에 응하는 데는 아주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왜를 위하여 본공해 줄 것을 청하는 일은 청하는 일 같은 것은 대의가 있는 것이어서 참으로 논할 것도 못 되지만 총독이 교체되어 온 뒤에는 외적들의 노략질이 별로 전처럼 대단하지 않으니 실정대로 회의자에 갖추어 진달라여 그 뜻에 맞춰주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어할 즈음에 혹 지나치게 중국 조정에서 그것을 보고 적이 이미 복종하고 있으니 다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는 글을 짓는 자가 신중하게 헤아려 잘 수사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개 총독이 분부한 그 뜻의 득실은 알 수 없으나 누누이 반복하여 청하는 것을 보면 실로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의자를 보낼 때는 모름지기 사정을 자세히 헤아려서 곡절을 분명히 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석연히 마음을 돌리고 측에 나은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호하게 해서 구차스럽게 하는 의도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회의자하면 저절로 조정에 전보될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면 혹 병부에 이자해도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본을 올린다는 것은 사체가 중대하여 주본에 쓸 주된 뜻도 의거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대계가 달려있는 일인데 어리석고 미열한 천신이 어찌 감히 천신이 어찌 감히 의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삼가 하교를 받들었기에 황공스러워 감히 진달하는 바입니다 하고 좌부승지 구성은 아래기를. 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세를 보건대 적이 깊이 들어와 노략질을 하고 머물러 주둔하여 있기는 하는데 우리로서는 할 만한 대책이 없고 오로지 나라의 운명을 중국 조정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후의 유첩과 제본을 자세히 참작해 보건대 우리나라가 원병을 청하고 군량을 청한다 하더라도 중국 조정에서 다시 조달해 부응할 길이 없을 듯하므로 이를 담당한 제신들이 부득이 이 계책을 내어 목전에 닥친 환란을 풀어볼 계책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이 우리나라에게 왜 본공을 대신하여 주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마디 말을 빙자하여 과도간의 논핵에 자신의 처지를 바로잡으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대의가 있는 것이어서 다시 의논할 필요가 또 없으나 유첩의 내용이 저와 같이 간절하고 또 호택에게 그 일을 위임시켜 보내어 직접 의논하게 하였으니 기관의 소재가 매우 중대합니다. 막연하게 부응하지 않았다가
한번 그들의 마음을 읽게 되면 다음에 무슨 사단이 다시 생기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국가의 존망과 성패가 이번 조처에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으니 깊이 생각하고 먼 앞날을 우려하여 자상하게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흉악하고도 교활한 작태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번공을 허락해 준 뒤에 그들이 군사를 거두어 제 소굴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을 듯합니다. 잠시 순종했다가 다시 거역할런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본을 올려 초청하는 일만은 실로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총독이 송 총독과 교체되어 임무를 맡고 온 뒤부터는 외노들이 해상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가 똑같으나 사방으로 나와서 노략질하는 것은 지난해처럼 심하지는 않으니 중국 조정의 처치만 기다린다는 등의 말을 잘 헤아려 조사하여 혹 병부 등 제2자해서 그 뜻에 응답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동부성지 이 덕열은 아래기를 고 신랑이 우리나라의 주본을 올리라고 요구한 그 말은 자기에 대한 증거만을 세워 그 일을 사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적을 위하여 봉공해 주기를 주청하는 것은 의리상 감히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외란을 당한 이후 오로지 적외의 토벌만을 주청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의 봉공을 주청한다면 중국 조정의 의논이 우리나라의 주장이 전후 어긋나고 반복스럽다고 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그렇다면 후한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구차스럽게 신랑의 뜻을 따름으로써 이와 같이 의리를 배반하는 일은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신랑이 교대한 뒤로는 외적이 해상에 주둔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횡행하면서 노략질을 하는 일이 없다는 정상만 완곡하게 이자한다면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도 사실을 상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적의 정세를 명백하게 갖추어 진달하는 일을 병부로 이자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본으로 올려야 하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곳의 의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호 참장은 15일에 떠나려고 한다고 하니 만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사원 김우옹이 아뢰기를 나라의 운명이 비색하여 사나운 외적이 변방에 쳐들어오자 지난해에는 군사가 오랫동안 출동하였는데도 군량을 계속 운송하지 못하였으며 백성은 빈궁하고 재정은 고갈되어 도적이 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형세가 한 가닥의 터럭으로 천근의 무게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조정이 제대로 거행되지 않고 백사가 해이해지니 크고 작은 기강이 물러나여 질서가 없고 밖으로는 장신들이 세월만 보내고 수령들은 담용만 자행하니 임금의 혜택이 백성에게로 내려가지 못하고 사나운 확정만 날로 심해져서 민심이 이반되고 국사도 낭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위로는 신총을 돕고 아래로는 관료들을 정속시켜 퇴폐된 기강을 정돈하고 인기를 부지시켜야 하는데 이런 명세의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한 가지로 하여 몸소 경국 제세의 책임을 맡은 자는 대신들이요 대신과 더불어 갑을 길 토론하여 함께 왕업을 돕는 자는 헌신입니다. 시변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인심과 세습은 날로 해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떨쳐 일으키고 붙들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사에게 달려있는 것이므로 장관은 서로 살피고 가려 뽑아야 하는데 어찌 용렬하고 병들고 잔약한 쓸모없는 소신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게 하심으로써 거듭 인망을 잃고 다시 국사를 그르치게 하려 하십니까?
신은 본디 용렬하고 아둔하여 세상에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견문을 모아 고문을 응할 때에도 오히려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횡류하는 무릎을 막아서 상난 물길을 돌리고 오늘날의 어려움을 힘껏 구제해야 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데 어리석은 신에게 맡기신단 말입니까? 이는 모기와 등애에게 산을 지게 하고 노래기를 하수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스스로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직을 낭패시키고 국사를 그르치게 하는 데야 어찌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의 간절한 뜻을 양찰하시어 빨리 채직의 명을 내리시고 다시 현재를 가리시어 시무를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 양산 군수 변 명룡이 멋대로 서한을 통하여 사사의 외적과 강화함으로써 적의 주장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나온 조처인 것처럼 여기게 하였고 중국 장수들도 의욕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가 하늘을 어기고 이치를 거스러 국가의 욕을 끼친 죄가 너무도 큽니다. 이로 헤아려 보면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 그 사이에 곡절을 물어볼 것도 없이 참수하여 군중에 조리 돌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곧 총독이 굳이 주본을 올려 곧바로 외적을 위하여 번공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따라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어기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기관에 관계됨이 또한 중대하니 요즘의 적세를 명백하게 갖추어 진달해서 급히 주본을 완성 황우환의 사행에 붙여 보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사를 잘 만들어 실제 상황을 분명히 도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자에 우리나라가 강토를 회복하였다 하여 표문을 올려 살해하면서 외적이 영내에 없다고까지 대답하였다. 그 뒤 흉족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정상을 진달하자 석상선은 사신을 대하여 거짓이라고 매척했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가 자취한 것이다. 지금 와서 청병하여 섬멸시켜달라고 하고 나서는 바로 헐후한 정상을 상조한다면 중국에서 전후 번복스럽다고 지목하여 더욱 거짓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 대개 중국은 본디 우리나라의 습성이 거짓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부에 이자하는 것과 주본을 올리는 일의 당부에 대해 모든 당상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 그리고 이자와 상본을 작성함에 있어 먼저 그 초본을 호택에게 보여서 그의 가부를 취하여 다시 상의해서 결정한 뒤에 해야 할 것이다. 경솔하게 우환의 사행에 붙여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또 주본을 올리니 정하기를 답하였다. 올리기를 정하니 답하였다. 내 생각에는 이자는 것이 합당하고 주본을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 하겠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평시에 행용하는 공안은 연산조에서 가정한 것이 많아 백성들이 감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신사년 사이에 조정에서 공부를 상정하기 위해 청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병화를 겪은 나머지 상권은 잃어버리고 중권과 하권만이 남아있어 이미 완전하지 못한 책이 되었으므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선왕이 정하신 구안이 아직 남아있어 한결같이 성은에 따라
지금은 우선 이를 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급하지 않은 물건은 헤아려 초출해서 팔도에 이문하여 상납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백성의 힘을 조금이라도 펴게 하고 난이 평정된 뒤에 때에 따라 손익하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명 6번째 계산 사간 이상이와 정은 박동열이 아뢰기를 신들이 연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망년대의 변몽룡의 주의상이 대의에 관계됨을 헤아려 참수하여 군정의 조리 돌리려고까지 농계하여 윤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가 모두들 무지한 무부가 정탐하게 급급해서 스스로 중재에 빠진 것이니 그동안 반드시 잡아다가 고문하여 그 진상을 밝혀낸 다음에 전형을 명백하게 바루어야 사이에 합당하다. 적중해서 전달된 보고로 인하여 그 곡절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경솔히 우리나라의 변신원을 죽인다면 후일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다고 합니다. 신들이 깊은 생각이 없이 경솔하게 농기한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신들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기사에 적중해서 전달된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에서 한 말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접반사의 장계의 행장이 총병에게 통보하기를 국왕이 관리를 보냈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봉룡이 적추와 통한 편지가 여기에 있으니 그 밖의 일은 논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논한다. 변몽룡은 일개 변신의 몸으로 화진의 글을 제멋대로 사통하여 원수인 외적에게 잘 보이려 하였으니 대의로 따져보면 그저는 머리털을 뽑아가며 세더라도 모자란다. 따라서 대간이 국법에 의해 주륙할 것을 청한 것은 참으로 사체에 당연한 것인데 비염의 거절은 오지된 일인가? 잘못 구차한 의논을 따라 스스로 나약함에 빠진 것이니 이러고도 도로에서 호창을 행한다면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몽룡을 참수하여 군중에 조리 돌리는 일에 대해 간언히 입게하여 윤호를 내리셨습니다. 몽룡은 변장이 된 몸으로 원수 및 조정의 명령이 없이 멋대로 화친의 글을 통하여 국가에 욕을 끼쳤으니 일이 너무도 놀랍고 회개합니다. 다만 유 총병이 남쪽 변방에 주둔해 있으면서 한창 계책을 시행하려 함으로 기관에 관계된 것이 지극히 중대하고도 기밀스러운데 지금 갑자기 그의 죄를 성토 참수하여 군중에 조리 돌리게 된다면 총병이 이를 듣고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군사 기밀에 있어서도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경옥으로 잡아다가 조용히 처리하여 그 형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개 몽룡을 처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군사 기밀에 관계된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나면 다시 상냥하려 해도 이미 추급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잡아오라고 명하시고 곧바로 간원의 주청을 윤호하셨기 때문에 신들은 혹시 후회가 있게 될까 두려워 황공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결정된 일이다 하였다. 비변사가 또 아뢰기를 여러 번 성청을 번거롭게 하니 황공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다만 변몽룡을 처치하는 일이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대한데 갑자기 처단했다가 후회의 단서를 남기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일개의 법을 범한 사람에 대해 신들이 애석하게 여길 것이 뭐가 있어 무릅쓰고 이와 같이 지나친 염려를 진달하겠습니까? 군기란 신밀히 해야 하므로 혹 다시 상냥할 일이 있을 수도 있기에 감히 소회를 모두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번의 개사 이후 총병이 적과 더불어 한 일은 기관에 관계되는 것이 매우 비밀스럽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변사의 개사도 대개 이와 같았는데 그 문자를 잃어버렸으니
잊어버렸으니 승진은 참작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말이다 하고 전교하기를. 가등청청이 이 글을 보내온 일에 대해서는 전일 내가 다 말했었는데 어찌하여 비변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청정이 화친을 요구해 온 일을 믿을만하다고 여기고 또 총병이 계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총병이 이미 적에게 욕을 당하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들에게 팔려갈 처지가 되었는데도 비변사는 이처럼 깊게 믿고 있으니 되겠는가? 변몽룡은 사견으로도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화친할 것을 액을 했으니 몽룡은 곧 군부의 적인 것이다. 그러니 의리상 용서 없이 죽여야 할 것인데도 요즘 의리가 밝지 못하고 윤기가 무너져서 적과 강하려는 것을 해괴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죄인을 형벌함에 있어 율의 적용은 임금이 민중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묘당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그 의논을 따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14일 신묘 7번째 기사 경상도 각고울에 한결같이 지진이 발생하다.